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MU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디자인물로 바깥으로 공개돼요. 그래서 포스터로 나오거나 카드 뉴스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컨텐츠의 형태들도 주로 다 디자인 요소를 굉장히 중시해서 바깥으로 보여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하다 보면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할 때가 있고요. 안 그러면 그냥 디자인의 감각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일을 했을 경우가 있었는데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뭐냐면 예술성이 있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는 디자이너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예술이 아니라 뭐였어요? 비즈니스를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주제는 예술 말고 디자인 싱킹을 원하는 시대라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디자인을 예술로 하라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 사고를 가지라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술적 가치가 있어요. 예술을 하려면 네 돈으로 해. 지금 필요한 건 브랜드에 도움이 될 디자인적 요소의 편집이지 고객이 우리한테 돈을 주면서 왜 네 예술성을 올리는 거에다가 이걸 투여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트 하지 말고 뭘 해? 디자인에 필요한 요소를 편집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줘. 이게 제가 디자이너들하고 주로 싸우는 내용입니다. 결국 고객은 돈을 내고 나서 본인이 받고 싶은 건 예술성 있는 작품이 아니라 본인의 비즈니스를 빛나게 할 결과물인 거잖아요. 예술성 있는 걸 할 것 같으면 유명한 디자이너나 아티스트의 작품을 사지. 지금 막 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초짜배기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뭐하러 소장을 해. 소장할 가치도 없는데. 그렇죠?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고정관념에 부딪히는 건 사실은 새로 시작하는 디자이너보다 훨씬 더 오래된 디자이너들의 고정관념과 부딪힐 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 6, 7년 전에 한 회사를 브랜딩을 이제 총괄로 해주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던 분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둘 다 디자인물을 바깥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원래부터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분에게 디자인을 의뢰하면 일단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려. 기본 일주일 이상은 걸리고요. 그다음에 수정도 별로 되지도 않아.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왠지 무거워. 디자인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표현이 글쎄 저는 주관적이라 아직 이게 어떤 표현으로 써야 될지는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디자인한 거 보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본인의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의 무게만큼이 이 디자인에 실린 것 같아. 그리고 잘 안 바꿔줘.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일을 의뢰하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건 그냥 지금 하려고 하는 행사가 어떤 취지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의 눈에 띄었으면 좋겠고 뭐가 강조되면 좋겠는지 직관적으로 저는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건 제 역량이 아니니까 디자이너의 역량을 빌리는 건데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전문 디자이너와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게 하려는 기획자와의 간극을 줄이는 게 아마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들의 고민일 겁니다. 일의 규모와 상관없이 필요한 공통 분야가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이하의 사업자들에게는 디자이너의 예술성에 투자할 여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예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 사고와 감각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빛내달라. 즉 잘 팔릴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거지 예술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간극 차이를 잘 못 메꾸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디자인적 사고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개발도상국의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이제 제조업 기반에서 지식과 서비스 창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모든 과정과 서비스, 상호작용, 여가 생활은 물론 세상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도구가 바로 디자인, 여기 디자인에는요, 글, 사진, 이미지, 영상 등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걸 디자인이라고 표현해요. 이는 모든 영역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낫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아이디어의 투입이 중요해진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디어 제국 IDEO의 CEO인 팀 브라운의 책 디자인에 집중하라에 보면 디자인적 사고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직관적인 능력, 일정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감성적인 의미 전달 능력, 기능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의 언어나 기호가 아닌 다른 매개체를 통해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디자인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능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생각하는 바를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디자인적 사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바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거고요.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능력은 바로 거래 가능한 디자인적 감각이지 고매한 예술가의 감성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래 가능한 디자인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바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고객이 이 일을 왜 하는지, 바로 why, 그리고 무엇을 하면 되는지, what, 그걸 how, 어떻게 하면 되는지, how를 설명이 필요 없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why나 what이나 how를 고려한 디자인이 아니라면 비즈니스에서 거래될 필요도 없고 거래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이 이게 잘된 디자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려면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네이버든 어디를 보면 왜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게 공개돼서 올라오잖아요. 그 포스터에 딱 보시고 이거 왜 하는지 그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왜 하는지가 보이는지 그리고 뭘 하면 되는지 그 뭘 하면 되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명료하고 감각적이고 마음이 끌리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면 디자인적 사고에 입각해서 굉장히 잘 구성된 편집된 디자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지는 모르겠어. 눈에도 잘 안 띄어. 근데 포스터야. 뭔가는 다 집어넣었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데 읽히는 것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아. 이러면 이건 디자인적 감성이 편집력이 그다지 좋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걸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아트 코리아 같이 이미지 사이트 있죠. 그리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미지 이런 그 결과물들을 보시면 그거는 이렇게 그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는 강조할 거와 뭐 뭘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뭔지를 이렇게 도드라지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왜에 대해 해당하는 건 텍스트로 뽑아내 주셔야 되잖아요. What, how. 결국 내가 뭘 할 건지, 이거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스스로 글로 정리한 걸 디자인적 요소를 얹어서 바깥으로 내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회사에 디자이너 없는데 근데 디자이너가 없는 건지 정확하게 뭘 할 건지 기획력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획이 명료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만을 해주는 채널은 되게 많습니다. 카드뉴스를 제작해 주는 것, 포스터도 한 건당 얼마, 그리고 영상도 아예 스토리보드, 기획에 의해서 스토리보드에 이런 느낌으로 요 때는 이런 효과를 넣어서 이런 글을 넣어주시면 돼요 라고 명료하게 디렉션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의 10분의 1의 가격으로도 훌륭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다, 디자이너가 없다, 영상 제작자가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디자인적 사고력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거의 근간인 기획력이 딸리는구나. 뭘 하고 왜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디렉션은 누가 줘야 된다?
그 일을 시키는 바로 당신이 주셔야 됩니다. 아, 왜 내 말 알죠? 알아서 잘해주세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당신도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데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당신보다 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은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다 잘하는 사람은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맨 처음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혹시 회사 소개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럼 그걸 왜 만드는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무엇이라고 뭘 하는 곳인지 정의해보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담아내면 회사 소개 영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가면 답이 나올 거고요. 홈페이지 제작해야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기에 앞서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CEO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걸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그걸 위해 우리 회사는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 이런 프로세스로 이걸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런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잖아. 그죠? 그렇게 몇 개 샘플만 보여주고 그리고 궁금하면 저에게 문의하세요. 연락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 그런 연락처를 남기든 아니면 우리 회사 찾아오게 하시려면 지도를 넣으시든 또 다른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블로그로 가게 하시든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의 온라인에 담아내는 것. 그게 홈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걸 디자인적 감성에 맞게끔 구성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게 필요한 시대다라는 걸 인식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정의하고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가 조금 더 멋져 보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